확률 개념 강의. 아니, 확률 개념 강의. 확률과 통계 개념 강의 15강. 드디어 이제 확률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확률이 이제 문제로는 두 단원이에요. 두 단원, 3단원, 4단원이 확률인데 1, 2단원은 14강이나 그렇게 하면서 3, 4단원은 강의 3개밖에 없습니다. 예, 3개밖에 없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밖에 없어요. 없는 이유랑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확률이랑 집합과의 관계랑 그 다음에 또 확률에서 나오는 중요한 어떤 공식 용어 등등을 갖다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률 강의 3개 중에서 이 강의가 제일 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1시간밖에 없거든요. 1시간 안에 이걸 해결을 다 했으면 그리고 저 가끔씩 이거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원래 현장 강의를 하면은요 말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애들이 저한테 쇼미더머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말 빨라요. 말이 엄청나게 빨라요. 다다다다닥 막 쏘아붙여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면은 이게 앞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리고 막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모든 걸 안 놓치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말이 조금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 유튜브 강의를 갖다가 1.5배속을 하면은 현장 강의 속도가 나온대요. 어. 진짜 그렇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 편집을 할 때 이미 1.2배속은 합니다.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또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 시간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에서는 다음 것도 중요해가지고요. 영어로 조금 돌아오겠습니다. 영어로 확률이 영어로 뭐죠? 프로버빌리티가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우리는 probability of 뭐 케이스 A라고 하든가 사건 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걸 갖다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우리는 확률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앞에 14강이 됐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수학적으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다 수학적입니다. 다 수학적인데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유한적이라면 물론 유한 무한을 갖다가 따지는 건 아니에요. 따지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에서의 확률 probability of A. 그래서 우리는 P of A라고 하는 게 PA라고 하는 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건 대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probability of A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중요해요. A라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 어떤 행위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로 구하게 됩니다. 자, 요런 예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쓰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의 합이 3이 나올 확률은 이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면은요. 그러면은 제가 주사위 2개를 갖다가 던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36가지가 되게 될 거고 주사위 눈의 합이 3이 되는 거는 1, 2, 2, 1 나오는 요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니까 36분의 2, 즉 18분의 1로 계산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다 알려져 있다라면 그걸 다 구할 수 있다라면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재밌는 거 아니고 제가 지금 조금 멍합니다. 죄송합니다.
더위 먹었는가 봐. 아, 진짜. 하지 말까. 그래도 한 2주치는 뽑아놨는데 여유가 좀 있기는 한데 다른 건 아니고 봐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경우의 수가 필요해. 경우의 수가 필요해. 그래서 앞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원탁에 사람 7명이 앉았을 때 A랑 B랑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는이 아니라 그 앞에서는 이렇게 나왔겠지. 원탁 7명을 앉혔을 때 A, B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는 그죠? 이제는 확률에서는 원탁이 7명이 앉았을 때 랜덤으로 앉았을 때 A, B가 이웃할 확률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웃할 되셨나요? 즉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할 수 있어야지 일단은 확률이 됩니다.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률에서의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들을 갖다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경우의 수에서 제가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 정리해드린 거는 확률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자동적으로 또 다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의가 일단 짧은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제 수학적 확률, 물론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다 수학적 확률인데 확률은 요 종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 얘기를 갖다가 예를 들지 말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야, 너 씨 또 저 뭐야 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야, 너 교과 과정에 없는 건데 또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교과 과정에 있어요. 있고 그냥 이게 문제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 건데 통계적 확률의 가장 뭐 그간에는 혹시라도 뭐 어떤 만화 같은 걸 보셔요. 저는 만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만화를 보시다 보면 왜 되게 막 천재막적인 이런 주인공들을 다루는 만화라든가 뭐 아무튼 그런 만화를 보면은 막 뭐 번개를 맞을 확률을 갖다가 막 계산하면서 뭐 나갈 확률이 뭐 몇 대 몇이고 집 밖으로 나갈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뭐 몇 분의 몇이고 그 자리에 번개가 떨어질 확률이 뭐 몇 분의 몇이고 해가지고 번개를 맞을 확률을 막 구하는 식의 그런 만화를 보신 만화나 뭐 이런 막 주인공이 막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는 번개 맞을 확률을 어떻게 구해? 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번개 맞을 확률을 못 구합니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야, 근데 그러면은 로또 당첨될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뭐 낮다고 하던데 그 번개 맞을 확률을 못 구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게 사실 번개 맞는 확률을 갖다가 구하긴 해요. 구하긴 하는 게 어떻게 구하냐면은 작년에 아니면 뭐 최근 몇 년을 갖다가 유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년마다의 확률이 갱신되기도 합니다. 작년 총 인구수, 세계 인구수 분의 번개 맞은 사람 인구가 번개 맞을 확률이에요. 물론 작년 번개 맞은 사람이겠죠. 요 상태에서는. 되셨나요? 즉 이런 확률을 갖다가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즉 인과관계를 갖다가 해가지고 집 밖에 나갔고 뭐 집 밖에 나갈 확률이 얼마였고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을 확률 그걸 어떻게 구해? 그리고 거기에 번개 떨어질 확률이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고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화에서 혹시라도 그런 거 나오면 이 새끼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그냥 그렇게 좀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즉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현상을 갖다가 반복했을 때 그러면 이제 작년 내 번개 맞을 확률이 있을 거고 재작년에 번개 맞을 확률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이것 또한 자료에 누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누락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긴 하지만은 즉 이런 매년도의 확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확률들의 다시 평균을 갖다가 내주시면은 약간 평균 그러니까 뭐 최근 10년 동안의
왜냐면은 10년 동안에 그렇지 그건 안 되지. 왜냐면은 10년 동안에 번개 맞으면 죽겠죠. 죽거나 아무튼 뭐 그거 하거나 번개를 맞은 사람이 또 맞을 일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번개 맞은 사람들의 인구수를 총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은 다 디퍼런트 하니까 다른 사람일 거니까 그리고 뭐 중복 대다손 치더라도 진짜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거니까 번개 맞은 총 인구수는 되겠지만은 전 세계의 총 인구수는 10년마다 다 그 고해 이걸 갖다가 다 해줘야 되니까 각각의 확률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그 확률의 평균을 다시 구해주시는 게 예, 뭐 이렇게 되면 또 통계입니다만 어찌됐든 뭐 이 이름 자체가 통계적 확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률을 갖다가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번개 맞을 확률이 뭐 얼마예요? 몰라요. 몇만 분의 몇 천만 몇억 분의 1 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이런 류의 확률을 갖다가 문제에서 그 제가 또 말씀드려요. 누씨 없는 것 가지고 또 이 썰을 길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저는 진짜 제 강의를 갖다가 좀 줄이고 싶어. 줄이고 싶은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는 제 개념 강의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고 가고 싶어. 문제 풀면서 얘들아 이건 이거란다가 아니라 문제 그렇게 되면은 문제의 정신이 팔려. 정신이 팔려가지고 개념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다 몰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찌됐든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기억 못하는 건 여러분들 책임 아니야. 예, 아무튼 무책임해. 즉 이런 류의 확률을 갖다가 문제에서 어떻게 소개하냐. 얘는 뭐 문제에서 그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에 두 개 던졌을 때 눈의 합이 3이 되는 확률은 3이 되는 확률은 이렇게 문제를 낸다라면은 얘는 어떤 일을 갖다가 시행하면은 10번 중 3번꼴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 는 식으로 문제를 소개를 해줘요. 되셨어요? 즉, 뭐, 어떤 일을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10번 중에 3번꼴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돼요. 공이 가득 담긴 주머니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또 제가 재밌는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주머니 안에 공은 못 보는데, 내가 이 주머니 안에 공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내가 공을 하나 꺼내보고 다시 놓고 꺼내보고 다시 놓고 꺼내보고 다시 놓고 하는데 10번 중에 3번 꼴로 빨간색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빨간색이 나올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10분의 3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에이 쌤 네가 지금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그 제가 이제 영상을 갖다가 조만간 이 확률 가지고 좀 영상을 갖다가 좀 찍을 게 조금 있어요. 좀 재밌게 재미는 아니고 여러분들을 좀 짜증나게 할 수도 있는 예 아무튼 그런 영상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나 이거 썰 너무 긴데 이거는 실생활에서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물론 이제는 안 쓰입니다. 안 쓰이는데 컴퓨터 게임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폰 게임도 다 포함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게임들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강화 시스템, 어떤 게임이든 강화를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아이템을 막 세게 만들고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강화를 갖다가 실패, 그러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뭐 계속 강화되게 해주나, 그럼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만화 제목이 뭐죠? 뭐, 몽둥이, 나무 몽둥이 뭐 백랩인가? 뭐 아무튼 뭐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해주나 어느 순간부터 실패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실패하면은 만약에 플러스 6짜리 이건 내가 무슨 게임 하는지 안다. 플러스 100짜리인데 강화가 됐는데 이제 101 강화하는데 실패하면은 플러스 100이 되는 게임도 있을 거고 아예 사라지는 게임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99가 이 마이너스래. 99로 1 떨어지는 어찌됐든 이런 게임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냥 무가 되는 이런 게임도 있을 거고. 되셨나요? 이런 게임에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몇 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 강화할 때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성공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 게 이게 국내법입니다.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임사들이 이 강화 확률 또는 어떤 뽑기를 할 때 뽑기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없던 시절에는 이런 게임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그때 시절에 사람들이 했었던 방법입니다. 즉 어떤 이 확률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모르겠어 가지고 실제 뭐 그거는 되게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그거 한 사람들 아니면은 테스트 서버라든가 뭐 이렇게 아이템의 좀 가치가 되게 하락되는 그런 서버에서 아이템들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플러스 10짜리 이런 거를 갖다가 한 10개를 모으는 거죠. 10개를 모아서 강화를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한 4개가 성공됐어. 근데 또 10개를 모아서 해봤어? 3개가 성공해. 또 10개를 해봤어? 2개가 성공해.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적으로 얘는 10개 중에 3번 정도 성공하더라. 즉, 10분의 3의 확률이다라는 걸 갖다가 옛날에는 이제 게임하는 유저들이 찾아냈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찾아내기에는 요즘 뭐 게임들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0.001 이런 확률의 게임들도 있단 말이지. 퍼센트. 0.001 1000분의 1이 아니라 0.00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통계적으로 나타내려면은 최소 10만 개씩 모아가지고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10만 번씩. 말도 안 되는 이 확률을 갖다가 유저가 찾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 모든 이제 이런 게임들은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게임이든 여러분들이 그 확률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나 말 너무 많은데? 원래 이거는 진짜 학원에서 해도 10분 안에 무조건 끊는 건데. 자, 세 번째 확률은 기하적, 이거 다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이에요. 기하적 확률이에요. 제가 이제 확률 가지고 조금 뭐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주고 싶은 주제가 통계적 확률, 로또를 가지고 통계적 확률과 실제 확률의 차이가 한 얼마 정도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기하적 확률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도형을 이용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어,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그 양궁 양궁 관역판이라고 하나? 예, 관역판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사람이 서가지고 활을 갖다가 쏘는 거야. 이 화살은 이 밖을 안 나간다는 전제 하에요. 이 관역판 밖을 뭐 당연하지, 화살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지. 이제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확률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죠. 되셨나요? 그냥 무조건 이 관역을 맞춘다라는 가정하에 얘가 여기 안에 맞을 확률은 요렇게. 이 사람에게 실력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실력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화살을 갖다가 쐈을 때 이 화살이 이 밖으로는 안 나갈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요런 류의 문제가. 근데 이거 문제는 잘못됐어요, 사실. 잘못된 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왜냐면은 이 화살표 이 점들을 갖다가 화살이라고 꽂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살은 막 무수히 많은 점의 형태로 이렇게 꽂힐 수 있을 건데, 그런 화살들 중에서도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전체 넓이 분의 요 넓이로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음. 그래서 얘는 기하적 확률, 전체 도형에서 전체 넓이 분의 뭐 특정 넓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로 이렇게 구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거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 굳이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원통 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예. 이 밑바닥이 이 관역판이고, 뭐 이것조차도 그렇지만 너 이거 왜 점선으로 하지? 자, 여기에다가 어떤 동전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동전이 원통 밖으로는 안 나갈 거야.
던져가지고 얘가 이 원 안에 들어갈 확률은,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도 또한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의 랜덤성이 되게 돼요. 아니 랜덤성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도 동전을 갖다가 그럼 어디에 던지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당연히 중앙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앙 위에서 던지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제 나중 주제긴 한데, 자 봐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차피 실생활에서 하는 거니까 이 노점상에 보시다 보면은, 물론 이것도 그거긴 하지만 이렇게 뺑뺑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노점상에 보면은 뽑기, 옛날 추억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려,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팽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위에서 보편적으로, 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이 다트를 갖다가 던진단 말이에요. 즉 나는 다트가 수직으로 내려가고 딱 일정하게 바로 이 아래로 내려가고 요렇게 꽂힌다라면은, 그러면서 여기가 1등이었다라면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으니까, 물론 이거조차도 뭐 튕겨 나갈 수도 있고 뭐하고 그런 거 다 빼자고, 다 빼면은 여기에 걸릴 확률은 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체 넓이분의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문제 혹시라도 시험에서 나왔을 때 쌤 이거 틀린 문제인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좀 전에 양궁 관역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자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2D로 보자고요. 2D. 그러니까 이 양궁 관역을 갖다가 하늘에서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판때기밖에 안 보일 거야. 사람도 여기 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2D니까 우리는 입체가 안 보이잖아. 관역에 내가 원하는 관역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길이가 되게 되죠.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갖다가 날렸을 때 여기에 꽂힐 확률은 전체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되겠죠. 기하적으로는. 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 하면은, 얘가 항상 내가 쏘는 곳에서 정말 직선으로 곱게 간다라는 가정하에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에서 쏜다라면은 쭉 가서 이렇게 딱 꽂히고 할 거니까 전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역 쏠 때 저땅으로 쏘나? 아니잖아요. 뭐 물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중요하겠지만, 즉 이 사람이 여기에서 쏜다라면은 쏠 때는 중앙에서 쏘잖아. 보편적으로. 그 정중앙이 어딘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모르더라도 중앙에서 쏘겠지. 여기에서 나는 쏘는 게 내가 이렇게 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즉 화살이 항상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가서 꽂힐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 올림픽을 보셔도 그렇잖아요. 왜 화살을, 뭐 일단 화살을 쏘면 포물선으로 날아가니까 일종의 포물선을 그리니까, 아니 그거는 차치하고 얘는 이렇게 가서 관역 안으로 꽂힐 수 있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그래, 이거는 다 이렇게 수직으로 꽂힌다라는, 날씨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아니고요.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화살을 갖다가 쏘는 위치는 같을 거니까 이 길이를 갖다가 기준으로, 죄송해요. 엄마야. 죄송합니다. 예, 제가 왼손으로 바꾸다 보니까 좀 이래요. 왼손이 그림이 좀 낫거든.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 여기 반경 안에 들어오면은 저기 안에 맞추겠죠. 제가 그림을 개떡같이 그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즉 얘의 확률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전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아니고요. 이 전체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화살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입체로 얘를 갖다가 바꿔줘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있는 이 전체 넓이의 이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원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9에서 이만큼을 빼낸 거기 때문에. 즉 이런 전체 9에서 일부분의 요 넓이분의 이 넓이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아 근데 이거 학교에서 혹시 나왔다고 이거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고. 아, 망했다. 아무튼. 아, 나, 망했다. 이거 진짜. 아, 편집할까? 오, 미쳤다. 시간. 야, 아무튼, 요렇게 기하적 확률을 갖다가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률은 수학에서 확률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사실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은 많이 안 다뤄요. 잠깐 유형 한두 개씩 나오고 말 거예요. 아니면 통계적 확률은 뭐 문제 풀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도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되셨나요? 아씨 미친놈이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하 공통수학 2에서 배웠잖아요. 집합과 확률과의 관계. 즉 이거는 일종에는 아니지만은 아니 또 물론 통계적 확률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 건데 집합과 확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게 왜냐면은 집합과 확률 할 거고 확률 용어 할 거고 요 내일 이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집합과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다른 건 아니에요. 이 확률에서 나오는 이 상황을 갖다가 집합의 투영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투영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지면은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주사위 눈이 1, 2, 3, 4, 5, 6, 6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즉, 그 나오는 전체 경우를 갖다가 다 모아놓은 걸 갖다가 우리는 전체 집합 6, 1, 2, 3, 4, 5, 6이라고 요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사건을 갖다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니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A라고 하는 홀수 눈이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1, 2, 3이라고 요렇게 미친놈이네. 더위 먹어서 그래요. 더워요. 다들 조심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B라고 하는 사건을 갖다가 소수의 눈 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B라고 하는 이 소수 눈이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다 모아준 이렇게 2, 3, 5로 집합으로 이렇게 모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경우를 갖다가 NU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NU 이제 이거는 넘버로 보잖아. 그러니까 너무 막 집합 나 다 잊어먹었는데 아니 또 완전 다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거 몇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짚어주기는 짚어줄 건데 그래서 이 NU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즉 넘버 오브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NU는 6이었던 거고 NA는 3이었던 거고요. NB는 3이었던 거니까 이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probability of A 사건 즉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면은 전체 경우의 수 즉 NU분의 NA로 계산을 갖다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분의 얼마 3이 되게 되는 거고 probability of B는 뭐 여전히 6분의 3, 2분의 1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홀수 그리고 홀수 이렇게 갈게. 홀수인 소수의 눈이 나오는 니 나오는 사건을 갖다가 그래 우리는 C라고 얘기해도 되지만은 이미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갖다가 B라고 했고 홀수이고 소수인 홀수이면서 소수인 그죠? 홀수 그리고 소수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확률과 통계에서 그리고와 교집합과 곱하기는 같이 가야 된다고요.
즉 A 교집합 B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 같은 경우는 3, 5가 되게 되는 거니까 홀수 그리고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P 오브 A 교 B의 확률로 나타내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합에서 어떤 사건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왜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집합에서 집합의 뭐 어떤 이런 기호들도 있었고 이 연산법들도 있었지만은 집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지 않던가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과목이 집합이었어요. 집합이 너무 재밌는 거야. 집합. 물론 명제는 좀 힘들기는 했어. 말이라서 좀 지겹기도 하고 했지만은 근데 집합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저는 수학을 갖다가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집합에서도 어느 부분이 좀 재밌던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즉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확률을 갖다가 또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집합과 벤 다이어그램을 같이 갈 건데 이제 여기에서 뭐 이건 나눠서 해드릴게요. 음. 집합에서는 일단은 우리는 어떤 집합이 있으면은 전체 집합 그리고 하나만요. 여기에서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쓰는 바람에 nu분의 na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분의 전체 원소의 개수 분의 이 원소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억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 집합이 있고요. 무한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확률을 갖다가 집합으로 투영해서 볼 때, 유한 집합, 왜? 유한 집합이면은 원소의 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A가 성립이 되지만은, 그래서 이게 얼마다가 나오지만은, 무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원소의 개수를. 되셨나요? 예, 그래서 얘는 어떤 확률의 상황을 갖다가 물론 이렇게까지 깊은 상황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유한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만 집합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 만약에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게 X인데 X는 1에서부터 뭐 3 사이의 어떤 실수. 그 다음에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X인데 X는 2에서부터 2.5 사이의 실수. 이렇게 표현된다면 P 오브 A라고 하는 거는 왜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1에서부터 3 사이에 여기 어떤 점이든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에서 2.5 사이에 X가 나올 확률 어떤 실수를 갖다가 뽑을 확률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하적으로 즉 2분의 얼마 0. 맞죠 2분의 0.5가 돼서 4분의 1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꼭 NA 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하잖아요. 이거 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데 1에서 3, 4의 실수 무한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뽑을 수 있다. 이런 것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은 표현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 왼쪽 편에는 수하에서의 어떤 공식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많이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뭐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 그리고 어 만약에 나 수하에서 집합을 진짜 안 했다. 제가 수학 강의를 갖다가 올린다라면은 그것도 올릴까? 올린다라면은 그걸 보시면 되지만은 그냥 수학 자습서 한 권 사셔가지고 찬찬히 좀 읽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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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거 말고는 별로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예, 아무튼 제가 강의를 올린다면은 제가 뭐 링크를 걸어 드리겠지만은 예, 그래서 왜 그것까지 지금 설명을 갖다가 다 해드리면서 가기에는 너무 또 좀 그거 하니까 여기에서 쓰이는 표현들과 뭐 계산법들만 좀 얘기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보도록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갖다가 U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체를 갖다가 U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는 유니버스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즉, 전체 우주, 모든 걸 감싸고 있는 우주에 빗대가지고, 유니버스의 글자를 따가지고, U를 갖다가 쓰게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뭐, 합집합 같은 경우는 유니온, 늘 갖다가, 뭐, 그렇게, 됐다, 그거.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의 차이예요.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나열한 집합을 갖다가 이 모든 케이스들을 갖다가 나열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제 경우를 다 나열한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하게 돼요. 샘플 스페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U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S로 이렇게 확률 내에서는 S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뭐 사건 A든 뭐 이건 한데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전체는 좀 PU 아니었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명칭. 뭐 한국에서 별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확률 통계학에서 이렇게 이름 붙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갑시다. 예,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합집합, 차집합 제가 막 집합의 막 기본적인 그것까지는 진짜 설명을 갖다가 잘 못 드리겠고요. 어떤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A라는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A 그 전체에서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뺀 부분을 갖다가 즉 A의 바깥쪽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바깥쪽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항상 보시면 이게 명확합니다. 즉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 U에서 A를 뺀 집합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런 식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이런 것까지. 아니, 우리는 쓰이는 부분만 합시다. 예, 쓰이는 부분만 하고, 제가 차집합 뭐 이런 것까지는 진짜, 제가 지금 그것까지 해버리면, 안 그래도 강의 말 좀 줄여야 되는데, 차집합 뭐 이런 거는, 지금 막 자세하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가셔가지고 개념서 고1 때 사셨던 개념서 사셔가지고 기본 문제만 좀 풀어보시면은 차집합이 뭔지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건데 예,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말 줄여야 돼요. 진짜 말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이 이쪽으로 옮겨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우리 합집합 공식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이거는 예로 들게요. A는 1, 2, 3이 있고요. B는 2, 4, 5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A 집합과 B 집합을 합한 거예요. 합하면은 A는 1, 2, 3이었고 B는 2, 4, 5였던 거니까 두 집합을 갖다가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원소를 합치는 게 아니라 두 집합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 2, 3, 2, 4, 5라고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집합에서 우리가 집합할 때는 동일한 원소는 단 한 번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2가 지금 같은 원소인 2가 두 번 쓰였기 때문에 2를 하나 없애. 사실은 이제 이 집합에서는 약속이 더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1, 2, 3. 그럼 잠깐만 앞에 있는 2를 갖다가 없애고 내가 1, 3, 2, 4, 5로 집합을 써도 안 돼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항상 이 집합은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쓰기로 또 그것도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건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찌 됐든 1, 2, 3, 4, 5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즉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였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3개였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게 된다? 5개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요걸 계산하는 방식이 합집합 공식이라고 우리는 이제 배워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좀 지우고 최대한 예, 요렇게만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이 합집합 공식은 A의 원소의 개수 단순하게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주시면은 이 두 원소의 개수를 더해 주시면 좀 전 상황처럼 2라는 2가 카운팅된 게 두 번이 중복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2는 나중에 한 번만 카운팅 될 건데 중복돼서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 2가 중복돼서 들어간 걸 갖다가 다시 빼줘야 되는 거죠. 그게 N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게 될 거고요. 보통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말거든요. 근데 제가 좀 중요한 공식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A 교집합 B, 이거는 이제 나중에 꼭 좀 알아두세요. A 교집합 B, A 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할 때, 그래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야. A 교집합 B인데 요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거 어려운 건 아닌데, A에서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뺀 부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요 부분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 B가 있어요. B의 여집합이니까 B의 바깥 부분과 A와의 공통인 부분, 즉 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될 거잖아요. 즉 A에서 요 부분을 뺀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요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A 교집합 B, 그냥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지라고 하시겠지만 당연히 뭐 그거야 그렇겠지만은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자 봐봐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5월 그 다음에 합집합 더하기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곱하기가 어느 정도 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5월과 얘는 같이 가는 거, 무조건 같이 가는 거는 맞습니다. 엔드, 수학에서 엔드와 교집합이 같이 가는 거는 맞아요. 자, 수학에서는요, 또는이라고 하는 문장을 갖다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하든 뭐를 하든 A 또는 B를 갖다가 증명할 때도 또는 B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싫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A만 만족해도 되고요, B만 만족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둘 다 만족해도 되고요. 이 세 가지 경우를 갖다가 다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싫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는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합집합이잖아요. 그죠? 합집합, 우리는 합집합 원소의 개수, 그냥 단순하게 에이씨 그냥 원소의 개수 다 더해 주시면 안 되는가? 안 되고 그냥 여기에서 빼기 A 교집합 B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에서도, 왜냐하면은 집합에서도 또는과 그리고의 싸움이에요. 얘 싸움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미리 알아두실 거는 또는이 귀찮아요. 그리고가 쉬워요. 보편적으로는요. 보편적으로. 즉 한 90%, 95%의 상황에서 또는은 항상 귀찮아요. 왜냐하면은 또는은 합집합 공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빼기 교집합 B를 갖다가 오히려 구해줘야 되는 거야. 즉 A 합집합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빼기 교집합 확률을 갖다가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고, 그리고가 항상 좀 보편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어떤 수능에서도 30번, 29번, 30번 정도의 문제가 되면은 다음 중 뭐 어쩌고 저쩌고 뭐를 갖다가 할 때 가, 나를 모두 두 조건을,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또는 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확률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가, 그리고 나를 갖다가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수학에서는, 확률에서는, 보편적인 문제에서는 조건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 교집합 나라고 할 것 같으면 두 조건을 갖다가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찾아내는 게 쉬우세요. 근데 한 100문제 중에 5문제 정도는 잠깐만, 두 조건을 갖다가 동시에 생각한다? 이거 머리 터지겠는데?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이 두 조건을 갖다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를 갖다가 다이렉트로 못 구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가 조건을 만족하면서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 찾기는 쉬운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워낙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가 나오면은 우리는 두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 그리고 나면 세 조건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보편적으로는 그냥 다이렉트로 문제 푸는 게 쉬운데,
보편적으로는 100문제 중에 95문제 그렇게 풀어왔는데 난 갑자기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둘을 동시에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럴 때는 얘 이거구나 는 걸 갖다가 좀 기억해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A 교집합 B는 A 빼기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도 구한다라는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요. 얘는 직접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드모르간의 법칙. 수학자 드모르간이 만든 거죠. 만든 건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는, 즉 뭔가 이 그냥 그 지수처럼 생각을 하셔도 아이씨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이 A 합집합 B의 이 바깥쪽이라고 하는 거는 A의 바깥쪽과 B의 바깥쪽 공통인 부분을 갖다가 교집합하면 된다라고 하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것도 있죠. A 교집합 B의 합집합은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서 다 뒤집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A는 A의 여집합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게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거는 그냥 B는 B의 여집합이 되게 되는 거고, 어찌됐든 이렇게 다 뒤집어주는 인앤아웃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드모르간의 법칙 요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벤 다이어그램이랑 기억이 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그 개념서 봐가면서 뭐 열심히 뭐 그걸 갖다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 나는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전 손을 놓았었기 때문에 완전 새로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야 싶으신 분들은 가셔서 좀 요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하시고 오시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그거 가가지고 연습하시는데 2시간도 안 걸립니다. 읽고 연습하시는데 간단한 문제만 하세요. 어려운 문제까지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제 확률에서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즉 샘플 스페이스 전체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체에 대한 확률이에요. 즉 probability of S 는 항상 1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집합 얘기까지는 뭐 공집합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A가 일어날 사건을 우리는 P of A라고 할 것 같으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갖다가 우리는 P of 이거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에 어떤 전체 샘플에서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 of A라고 하는 거니까, 확률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 사이여야 한다? 0에서부터 1 사이여야 한다. 왜? 확률이니까. 되셨나요? 그것과 동일하게 A가 그러면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사건을 갖다가 뭐 한 것과 같다? 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제가 이렇게 다 앞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P of S에서 P of A를 갖다가 뺀 것과 같다. 즉 일종의 지금 여기에다가 전부 다들 PPP 붙인 거예요. 그냥 되셨나요? 그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합집합 공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P of A 합집합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이게 유한집합이었다라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그죠? P of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NS분의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동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요렇게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전히 P of A 더하기 P of B 빼기 P A 교 B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합니다. P of A 교집합 B는 그냥 쌤 이 공식 항상 이 공식 아니에요. 이 공식을 갖다가 외우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외우시는 건 아닌데 PA 교집합 B 같은 경우는 PA에서 그냥
평소 때는 가나, 그러니까 가나, P 오브 가 그리고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될 때가 있더라. 그러면은 PA에서 P 오브 A 교 B의 여집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빼면 되더라 라는 걸 갖다가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 모르간의 법칙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P 오브 만약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은 P 오브 A 교 B의 전체의 여집합과 같은 거잖아요. 되셨나요? 즉 얘는 뭐 1 빼기 P 오브 A 교 B로 구한다. 이것까지는 괜히 복잡하니까 우리는 하지 맙시다. 요거는 하지 마시되 드 모르간의 법칙의 상황을 갖다가 써야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는 요거 두 개가 나온다라면은 합집합과 교집합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어렵다? 예, 그 짜증나는 거는 합집합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P 오브 A 합집합 B를 갖다가 구할 때 또 스킬이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또는 나를 만족하는 확률을 갖다가 구할 때, 즉 전체에서 이 반대의 확률을 갖다가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가 조건을 갖다가 봤더니만은 가 조건보다는 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게 쉽더라는 거지. 나 조건도 봤더니만은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갖다가 구하는 게 쉽더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얘의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P 오브 A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전체에서 빼주시게 되면은 P 오브 A 합집합 B의 확률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요 정도 좀 외워 두시면 드 모르간 정도만 외워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괜히 P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숫자까지 들어가 가지고 1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괜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시고 이렇게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잠시만요. 제가 이럽니다. 진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제가 원체 그냥 막 항상 대본 없이 강의를 전 오히려 너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은 그 강의 노트를 만들어도 봤었어요. 만들어도 봤는데 도저히 저는 보고하는 거 못합니다. 보고하면은 오히려 더 어색해. 말들도 어색하고 뭐가 되게 어색해가지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뭔가 빼먹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제자가 쓴 노트를 보고 제가 지금 제 강의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에서 하나 빼먹은 거 있었네요. 피오브 피오브 공집합의 확률은 0이죠 그냥. 되셨나요? 왜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름 확률 기호 용어 해놨는데 다른 건 아니고 어떤 두 사건 AB가 이거는 마지막 결론이긴 한데 앞에 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 뭐 그거는 어차피 하다 보면 앞으로 그냥 계속 나오는 건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뭐 앞에서 뭐 통계적 확률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뭐 확률 수치적 확률 뭐 이런 거 그냥 재미로 좀 그냥 그 정도만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합집합 공식 뭐 그거 모르시는 분들 조금 되짚으시고 드모르간 확실하게 좀 되짚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배반.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익스클루시브. 배반 사건. 그 뭐 물론 익스클루시브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도 치우자. 하지마. 뭐다 때려쳐. 어찌됐든 어떤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얘기할 때 두 사건 AB는 배반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배반, 이 배신자, 비트레이어 그게 아니라 익스클루시브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다 때려치우자.
때려치우고 두 사건 A, B가 배반인 거는요. 수학적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배반이면 이렇게요. 정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두 사건 A, B가 배반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는 있겠죠. 즉 P 오브 A 교집합 B가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요. 두 사건 A, B가 배반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배반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뭔가 이상한 단어 나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래버리면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요 다음 단원에서 두 사건 A, B가 미리 스포일링 합니다. 독립이면 이 독립은 또 뭐야? 대한 독립. 예, 맞습니다. 그 독립이 맞기는 맞아요. 어찌됐든. 독립이면 이라고 하면은 또 그때의 조건이 나오게 돼요. 즉,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거, 배반과 독립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뭉뚱그렇게 외워가지고 두 사건이 뭐뭐면 뭔지는 몰라도 뭐뭐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냥 이렇게 딱 외워버리셨다가 나중에 독립의 조건이 나왔는데 배반의 조건을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별 끈덕지가 없다. 아니 근데 사실은 진짜 어, 경우의 수에서 진을 다 뺏는 것도 있고 경우의 수에서 진짜 많은 걸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확률 어차피 우리한테 어려운 확률은 경우의 수 9에서 가는 확률이라 가지고 예 그렇다 보니까 확률 강의는 확실히 참 재미가 아니요 다음 강의 재밌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이거는 일단 잊으시고요.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요걸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포인트. 근데 왜냐면 나머지는 문제 풀다 보면 너무 당연해. 그냥 다가와. 그냥 노트에 한번 적기만 하고 그냥 스르륵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문제 푸시면서 계속 익히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요번 파트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이 없는데 두 사건 A, B가 배반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문제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적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풀어라 라고 제목에다 달아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